대한민국 정치의 향방을 결정할 제22대 국회의원 선거를 약 2달여 앞두고 있습니다. 여수일보에서 준비한 릴레이 인터뷰 네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여수시 갑 이용주 예비 후보님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지금까지 국회의원 초선에 도전하시는 분들을 만나뵀는데 오늘 여수일보가 만난 첫 경력직이세요. 이제 제20대 국회의원을 지내셨습니다. 당시 활동을 하면서 이건 내가 정말 잘했다 하는 정책이 있었을까요? 초선 의원인데 게다가 여당도 아닌 의원인데도 예산을 어떻게 저렇게 잘 따왔냐. 그래서 지금 제가 선거에 보러 내세우고 있는 대선화 이런 타이틀들을 붙여주시는데요. 또 하나는 여수가 전라남도에서는 경제 중심지라고는 이제 말을 하고 있으나 외부에 있는 국가기관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위치가 굉장히 어려서 실적이 없었어요. 그래서 당시 삼동지구에 KCL이라는 새로운 국가기관을 결국 해내는 걸 보고 이것도 하면 되는구나 라는 이런 말씀을 많이 해주셨습니다. 불가능 속에서 가능을 만드셨네요. 불가능 속에서 가능을 만든 예산화이신데 이번 총선에 왜 이용주가 필요한가 이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이번 총선에 왜 이용주가 필요한가에 대해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싶어요. 20대 야당일 때 제대로 두각을 내고 또 잘했던 이용주가 다시 와서 좀 윤석열 정부의 무도한 국정을 제대로 불에 끌고 견제해야 되는 게 아니냐 이런 부분들이 전체 국가적인 차원에서 필요한 거고요. 저 예전에 국회의원 할 때도 많이 보셨고 그 당시에도 가불이 있었던 분들도 어떻게 일을 했는지 많이 보셨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서도 정치적 여수의 정치적 통합, 시민들 통합을 이루어낼 수 있는 적임자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야당에서의 경험 그리고 국회 내에서의 활동 그리고 새로운 정치적 통합을 이뤄내는 데 있어서 이용주 예비 후보가 필요하다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갑지구 예비 후보이기 때문에 당내에서의 경선이 있어요. 그렇다면 다른 후보들과의 경쟁에서 이용주 예비 후보만의 최대의 강점은 무엇일까요? 지금 현재로서 저희 갑 지역에는 현재 계신 주철현 예비 후보님 그리고 박희성 예비 후보님이 계십니다. 박희성 예비 후보님은 저도 이제 최근에서 만나 뵙고 또 경력도 들어보고 이야기 나눠보니까 그분의 많은 훌륭한 경륜도 있다고 보여집니다. 하지만 지역에 대한 이해도라든지 또 지역민들에 대한 친추도라 할까요? 많이 접촉이라는 게 좀 부족한 듯해서 또한 조금 전에도 언급을 했지만은 여수가 이제 갑으로 나눠져 있으나 사실 여수는 하나의 상업권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하나의 상업권인데 현재의 갑을 시도위원들 그리고 국회의원들 간의 갈등 양상을 본다고 한다면은 주철의원께서 재선을 한다고 한다면 그런 갈등 양상이 치유되긴 어려울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많은 분들이 이용주가 잘할지 안 할지는 모르겠으나 주철은 의원이 다시 한번 뽑혀서는 여수에 큰 문제가 많이 생기지 않는 그런 우려를 보내고 있는 것이 저로서는 반사적 이익을 갖고 있다 이렇게 봅니다. 정말 많은 얘기를 해주셨는데 중요한 포인트들을 짚어주신 것 같아요. 지역에 대해서에 대한 이해도와 인지도 그리고 현재 시민들이 가지고 있는 그 갈등에 대한 불만들. 그렇다면은 이제 지역에 대한 이해도가 그 누구보다 높으실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시민들도 많이 만나뵙고 실제로 활동도 하셨고요. 지금 현재 여수 지역 현안을 어떻게 바라보고 계실까요? 이제 여수 시민들의 마음에 와닿는 게 몇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뭐냐? 여수 시민들이 항상 마음속에 전남 제1의 도시라고 굳게 믿고 있지 않습니까? 네. 경제력의 그거라든지 인구도 제일 많았다 이런 등등등의 갖고 있었는데 몇 년 전부터 순천이 여수보다 인구가 앞섰다 이런 말을 많이 듣고 있어요. 그래서 전남 제1의 도시가 이제 여수가 아니고 순천 아니냐 이런 아쉬운 소리를 많이 듣고 있는 편이어서 어떻게 보면 여수 시민으로서는 상처 아닌 마음의 상처라 할까 이런 것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2012년 엑스포가 지난 지 벌써 12, 13년이 지났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직도 엑스포에 매몰려 있다. 뿐만 아니라 엑스포조차도 엑스포 시설조차도 제대로 활용을 못하고 있는 상태다. 그래서 새로운 도시의 변신을 위해서는 새로운 관광 자원을 만들어갈 필요가 있다는 거죠. 일정한 한도 내에서는 인센티브를 줘서라도 조속히 집행을 하는 게
이웃 시나 시민들로서는 교과적으로 더 나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국회의원이 된다고 한다면은 조금 더 전향적인 자세를 시민들이나 시민단체들은 양해를 좀 구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렇다면은 이번 총선에서 당선이 되신다면은 뭐 이 두 가지 중에서도 괜찮고요. 다른 것도 괜찮습니다. 여수에서 가장 시급하게 해결해야 할 문제는 무엇일까요? 그렇습니다. 등등등. 순천에도 해룡 산당, 시내 여러 가지 산당들이 많이 조성되고 있지 않습니까? 뭔 말이냐? 요새는 새로운 산업이 들어오려고 하더라도 다 공장을 새로운 산업을 유치할 만한 부지가 없어요. 산업 부지 자체가. 그래서 여수도 화학 산당 이외에 새로운 제조 단지가 들어오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 조성돼야 될 게 새로운 그것이 일반 산업단지든 간에 국가 산업단지든 간에 새로운 산업단지 조성이 분명히 필요하다. 이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가장 시가 나서서 일정 구역별로 선안해서 재개발 계획을 세워서 관주도로 재개발을 하든지 아니 민간 주도로 한다 하더라도 과감한 인센티브를 줘야지만이 원도심에 그러한 주거시설이 들어올 수 있다. 현재 여수에서 활동하는 두 명의 국회의원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고 계실까요? 가불 간의 정치적 차이가 서로 간에 이의를 하는 국가의 행정부라든지 여수시의 이의를 하는 조차도 서로 간에 장애가 되고 있다. 서로 간에 발목을 잡고 있다는 평가를 많이 받고 있어서 그 족쇄를 풀어야 된다. 그러고 봅니다. 그 족쇄를 푸는 건 뭐냐? 새로운 사람, 안 싸울 사람들을 좀 당선시켜주는 게 어떤가 이런 생각입니다. 네. 그렇다면 이제 그 마음을 담아 마지막으로 유권자분들께 하고 싶은 말씀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때 국회의원으로 열심히 활동을 했습니다. 그 중에서 잘한 것도 있고 잘 못한 것도 있었습니다. 잘못한 것은 따끔히 지적해 주셨습니다. 앞으로 그러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잘했던 부분들은 지금 윤석열 정부가 원칙 없는 국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는 야당 의원으로서 제대로 따끔하게 혼을 낼 수 있는 역량을 제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 보이겠습니다. 저를 믿고 한번 응원해 주십시오.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